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연원석입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생명과학원 총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아마도 난이도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난이도라는 것은 쌤은 주로 전년도에 그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그 6월 모의평가와 어떠한 비교점이 있었느냐,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작년 9월 문제, 그 다음에 이번 6월 문제를 쭉 다시 한번 꺼내서 이번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전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운 난이도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들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문제들 있죠. 유전 파트,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전달 이러한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더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년 9월이랑 비슷한 성적이 나왔네, 이러한 친구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아마도 신유형에 대비한 그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이 덜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문항 분석으로 조금 보도록 하고, 해설 강의에서도 쌤이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와도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6월 모의평가가 쉽게 나오고요. 9월 모의평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수능은 그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조로 수능까지도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보다 새롭게 생소하게 나온 문제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들을 활용한 문제들, 그 다음에 연계교재,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왔었던 것들을 충분히 연습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그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연습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고, 아직까지 자기의 방식으로 되지 않아서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쌤이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돼야 될까는 문항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제 문항 분석을 보면요, 1단원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생물의 특성 나왔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안 나왔죠. 하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이 6월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은 두 문제 나왔는데 물질대사와 기관계, 우리가 2단원은 쉽게 풀고 넘어가니까. 3단원 같은 경우에는 7문제 나왔어요. 보통은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 문제 정도 줄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나오는 자율신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삼투압, 이것이 이제 그래프 해석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질병과 병원체 쉽게 나왔고요. 음성 피드백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던 문제하고는 조금 생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기조가 어떤 거냐면 어려웠던 문제를 더 어렵게 하자, 이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내보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출제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래프 분석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3단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작용, 우리 흔하게 나왔었고, 자료는 특이했지만 보기는 항상 쉽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수축 같은 경우에도 어려워 보였지만 우리가 이전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거 풀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흥분전도 속도도 그 신경이 3개나 나왔지만 그 3개에서 2개만 정확히 파악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4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능까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4문제, 한 문제가 늘었어요. 나머지는 뭐 다 괜찮았어요. 그치? 문제의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었지만 방영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체수하고 그 다음에 방영구수를 주어졌을 때 그게 밀도하고 빈도를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합이 100%고 그 100% 중에 각각의 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정확히 파악했어야지 빠르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거나 여기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출제 문항 분석은 이미 출제가 된 거니까 아,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시 자기가 이 문제를 외운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내가 새로운 문제로서 계속 어떻게 푸는 걸 연습해야지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거. 그러한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여태까지 틀렸던 문항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시 풀면 푸는데 왜 시험에서 못 풀었지?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념이 내가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던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속을 빠르게 해서라도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개개인마다 어려운 파트가 다를 겁니다. 나는 흥분전도 쪽이 어려워.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나는 이제 다른 애들 잘 푸는 핵형, 염색체 그림만 나오면 꼭 실수해. 이렇게 자기만의 심리적으로 약한 문제가 지금쯤이면은 생길 때예요.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수능까지, 지금 수능까지 한 72여일, 즉 2달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 2달간에 하루에 한 문제씩은 적어도 꼭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습으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자신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능에서도 떨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유형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이라도 확실하게 맞췄을 때 내가 그 시간 배분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급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꼭 풀어 나가시고 그 문제들을 다 풀었을 때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문제풀이 연습으로 시간 단축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그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많이들 풀 거예요. 잘 풀어내는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못 푸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 때 시간 배분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배분의 연습을 하루에 한 문제씩 풀 때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 나가시고 하루 정도, 뭐 이제 주말에 하루 정도를 이용해서 내가 20분, 25분 안에 과연 몇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체크가 되면서 수능까지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수능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배분,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쌤은 여러분들에게 수능에까지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믿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그 다음에 좋은 성적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